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 설에 떡국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잘 못하고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못했는데 올해는 모두가 원하는 학교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의료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진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반가운 설 연휴는 시작됐지만 오늘 코로나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충주시 보건소 공무원이 지난 주말부터 사우나를 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이 사우나 이용자들 중에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사우나를 이용한 충주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행된 역학조사. 먼저 공무원이 찾은 시간대와 겹친 사우나 방문객 등 70여 명을 찾아 검사했더니 추가 확진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일주일 전 처음 인후통이 발현돼 증상이 나타난 뒤 검사를 받기 전까지 기간이 길어진 상태. 보건소 공무원과 식사를 함께한 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문 시간은 다르지만 역시 같은 사우나를 이용했습니다. 사우나가 전파 근원지가 될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당국은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재난 문자를 보내 지난 1일부터 칠금동 스파렉스를 방문한 시민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즉시 검사를 받으라고 공지했고 동시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누락되는 방문자를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추가 접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우나에는 방문자 기록이 있어서 접촉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카드 내역서도 찾아서 추가 확진 환자가 충주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긴급 전수검사도 이뤄졌습니다. 연휴를 불과 하루 앞두고 나타난 돌발 변수. 방역당국은 또 한 번의 고비가 되지 않도록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신축년 소외해 설명절 밑에 송아지가 가축시장에서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반 만에 극적으로 포획됐는데 하마터면 차량들과 부딪혀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들로 가득 찬 한 도로. 송아지 한 마리가 차량들 사이로 역주행해 달려옵니다. 놀란 차들이 속도를 멈춥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진천 가축시장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 또 사고 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차가 미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송아지가 역주행해서 달려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엄청 놀랐죠, 저도. 119 구조대가 쫓았지만 4km를 더 달아났습니다. 소방차 2대가 도로를 막아 인도로 유인한 뒤 마취총을 쏴 포획했습니다. 인도 쪽으로 올라가서 저희가 차량으로 도로를 막은 다음에 도로 쪽으로 못 나오게 차량으로 이렇게 막고 저희 포획을 시도했습니다. 이 송아지는 경매 직전 고삐가 느슨해진 틈을 타 가축시장을 탈출했습니다. 숙주가 송아지를 경매장에 출하를 하려고 이렇게 끌고 나왔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식사 시간에 본인이 그거를 하차하려고 하다가 소가 놀래서 송아지는 탈출 1시간 반 만에 주인에게 인계돼 집에 있는 어미소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이 소는 영농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축이었던 만큼 지명에도 소와 관련된 이름이 많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꼽은 소와 관련된 지명이 충북에만 40곳에 이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상징으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며 지역의 역사가 스며있는 우암산. 18세기 해동지도와 조선말 여지도서 등 각종 문헌에는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는 뜻의 와우산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현재 우암동 일대가 청주읍에 편입되며 와우산과 용암사의 이름을 따 개칭됐다는 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불러온 지명이 있는데 갑자기 1935년에 와우산에서 우암사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와우산으로 불러주는 게 좋지 않는가? 지금은 충북 혁신도시에 포함돼 아파트가 들어선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이곳은 바리목골로도 불립니다. 한양으로 토산품을 싣고 갈 때 짐을 옮겨 싣고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당시에도 교통의 요지였음이 읽혀집니다. 소의 그 등에다가 바리를 싣고서 물건을 운반하는 어떤 그 기구로서 이곳이 물건과 물건을 그 어떤 토산품을 소통하는 그런 자리 좋은 목이었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소가 각대기를 먹는다고 해서 각대골, 소가 누워있는 형상인 소토골, 영동에는 고려 공민왕 때 소가죽 등으로 다리를 놓아 왕이 행차했다는 누다리라 불리는 마을도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소와 관련된 지명을 조사해 충북에서는 40곳을 발표했습니다. 대체로 농지가 많은 지역에 소와 관련된 지명이 많았습니다. 소는 농사일을 돕는 중요한 가축으로 친밀하고 가까운 동물로 여긴 우리 민족의 문화가 국토에 숨어 있는 많은 소 관련 지명을 통해서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직함과 근면을 상징하며 영농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소. 선조들이 지은 지명에도 존재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음성의 한 종오리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가금 농가 일제 검사에서 음성군 원남면의 한 종오리 농가에서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이 있는 H5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반경 1km 내 동일 축종만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는데 의심 농가 주변에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되죠.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설 선물 시장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거엔 어땠을까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명절 선물 변천사를 김영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먹고 살기도 힘들던 1950년대. 그때는 선물 주고받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그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밀가루나 쌀, 계란을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작해서 한 농산품이나 이런 거나 좀 선물 받고 이랬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값진 거 한 거라고는 보지를 못했어요. 60년대로 넘어왔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주부들이 가장 받고 싶던 선물은 설탕과 비누, 조미료 같은 생필품이었습니다. 제사 모시니까 고기 한 근, 뭐 2근 형편대로 별거 있어 술 한 병 그것밖에 없었어. 그 옛날에는. 산업화가 진행된 70년대가 되면서 명절 선물은 풍성해졌습니다. 각종 선물 세트가 나타나고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과자 종합 선물 세트도 이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80년대부터 넥타이나 과일 세트처럼 선물은 더 고급스러워지고 90년대에는 상품권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선물이 고가와 중저가 세트로 나눠지면서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강식품이 인기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면역력 강화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홍삼 제품을 비롯한 각종 건강식품을 선물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제품 판매가 지난해보다 1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뉴스 매스컴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면역력을 좀 올려라. 운동을 하라 하는데 운동은 조금 장소적으로 제한이 되고 그래서 먹는 거를 조금 섭취해서 이걸 좀 키워볼까 하는. 20만 원대 고가 선물 세트를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완화되었고 아무래도 명절에 내려가시는 그런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선물 세트로 녹여내시다 보니 선물 단가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을 거치면서 선물은 달라지고 있지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복된 한 해를 기원하는 정성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이른바 집콕 생활이 늘면서 분화, 화분에 뿌릴째 식물을 심는 관엽과 시장이 인기인데요. 남에게 주는 선물에서 나를 위한 선물로 소비 풍토가 바뀌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과 관엽이 주로 거래되는 농협의 화훼 경매 시장. 난에 60% 가까이 의존하던 시장이 최근 1년 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뿌리째 나무로 판매되는 관엽의 인기가 난만큼이나 높아진 겁니다. 각종 종교 행사와 인사철에 선물로 주는 절화와 난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 분화 시장, 특히 관엽의 매출은 전년보다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 효과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집 생활이 늘면서 소비 행태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생활 소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선물 소비, 이제 난의 선물 소비가 줄어든 부분을 어느 정도 이 부분으로 메꾸어 줘서 업계는 3월부터 시작될 성수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 또 뭐 인사이동부터 해가지고 이제 난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업종보다 하에는 그래도 좀 코로나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실내 관엽식물은 말 그대로 잎을 감상하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반려식물로 감각적인 인테리어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몬스테라 같은 열대식물 등을 집에서 어떻게 키우는지, 식물 키우기, 가드닝을 주제로 한 SNS의 인기도 늘고 있고, 희귀 식물을 모으고 키워서 파는 세태도 생기면서 관심은 세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내 공간을 조금 더 안락하고 포근하게 꾸미고 싶은 그런 욕구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 인사이트를 보면 연령층대가 나오는데 50대 비율도 물론 있지만 30대하고 40대 그 비율에서의 층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여러 논문에서 정신, 신체적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가드닝. 팬데믹 시대 유행병을 치유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정기고사 출제와 채점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고등학교들이 줄줄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단양고와 제천산업고, 보은고와 충북에너지고, 충북상업고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경고와 주의 등 34명을 신분 조치하고 600여만 원의 재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학교 대부분은 잘못된 출제로 재시험을 치르거나 복수 정답을 처리하는 등 정기고사 과정에서 오류를 드러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오늘 공포한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 충북 학교학부모연합회는 학부모회가 학교 운영에도 법적 권한을 갖게 돼 학교 간 격차 해소는 물론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자생 조직 형태로 운영 중인 학부모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제천 2곳 등 전국 33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천시 청풍면과 금성면 일원을 수상 레저와 배송 서비스 분야, 한수면은 수상 태양광 시설물 관리 분야 특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서는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특별 감항 증명과 사전 비행 승인 등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실증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주로 운영되던 경찰 암행 순찰차가 이달부터 일반 도로에서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주요 대상은 난폭운전, 신호위반, 이륜차 법규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에 내장된 사이렌을 울려 단속합니다. 도심 첫 암행 단속이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71건의 법규 위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충북도 내 비경제 활동 인구가 한 달 사이 7% 급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54만 6천 명으로 한 달 만에 6.9%, 3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83만 1천 명으로
전달보다 3.2% 2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